자, 2021 예비고일 간담회. 네, 오늘이 이제 2주차죠. 예.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학교는 바로 명덕 외고와 그리고 이화 외고. 예, 외고 세트네요. 그죠?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 두 학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갈무리 대표 강사 네, 황지혜입니다. 네, 만나서 모두 반갑고요.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네,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분들이 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각 학교별 이렇게 정보들 같은 경우는 뭐 메모를 좀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 갈무리에서 내일부터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요 인근 강서 그리고 양천 그리고 마포 요 인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입시 자료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저희 이제 등원을 해 주시면 네, 배부가 될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업에 오셨을 때 네,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명덕외고하고 그리고 우리 이화외고, 우리 외고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우선 오늘 설명드릴 그 진행 순서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 2, 3학년 학생 수 요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이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의 그런 평가 방식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그런 평가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절대평가로 네, 평가를 받았었죠. 그죠?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A,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B 요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혹시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교에 우리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면 과목들마다 평가 방식들이 네,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점수보다 각 전체적인 어떤 학생 수 대비 내가 이제 몇 등인지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4%,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11%, 3등급은 23%.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짓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 전체 학생 수 우리 학년이 지금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학년에 몇 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덕외고 또 이화외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체 인원수가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명덕외고와 이화외고에서 교과별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작년 이제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우리 선배들이 평균은 어느 정도 맞았었는지 뭐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진학률, 예, 최근 3개년 학교별 그 대학 진학률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저희는 갈무리 국어학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명덕외고와 이화외고에서 어떤 국어 교과서로 친구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시험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죠. 예, 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내신 기출 경향, 네, 작년에 출제됐던 그런 경향이나 올해 이제 출제됐던 그런 경향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모든 정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같이 한번 명덕 외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명덕외고, 네. 우리 지금 현재 갈무리에서도 지금 명덕외고나 뭐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현재 내신 대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명덕외고나 이화외고나 정말 학생들이 많이 바쁜 학교죠. 예, 그래서 명덕외고 같은 경우도 일단 입학 전부터도 굉장히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할 것들이 좀 많은 학교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학생들 간에서도 좀 기숙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돈독하기도 하고, 네, 그런 학교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할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학업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명덕외고뿐만이 아니라 이화외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덕외고 학교 현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주시면, 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총 학급 수는, 네, 10학급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학급당 지금 평균 학생 수가 24.7, 그리고 25.4, 그리고 23이죠. 예. 그러니까 요 인근에 그런 이제 뭐 강서, 양천, 마포, 이런 모든 학교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적은 학생 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총 인원수를 보시면, 네, 요 부분을 조금 우리 학생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1학년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기준으로 총 인원수가, 네, 247명이죠. 예.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생별 그런 학급수와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일까요? 바로 상대평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뭐 다른 등급도 등급이겠지만 우리 학생분들과 또 학부모님들 가장 궁금하신 등급은 바로 1등급이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1등급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네, 4%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학년 지금 현재 인원수가 24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중에서, 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네, 몇 명일까요? 네, 채팅창에 한 번만 계산을 좀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소수점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9명까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이제 많은 그런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늘 이제 중학교 때 A만 봤던 친구다.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에 오니까 이 객관적인 점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고, 또 이제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247명 중에, 네, 우리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 중에 9명, 요 9명만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야말로 등급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갈무리 재원생 중에서도 이제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그날은 이제 막 학생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뻐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네, 1등급을 받기가, 네, 어려운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2학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3학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네, 적을수록 그만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원수도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외고 특성상 요 전체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별로 그 인원수도 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예, 우리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영어과, 그리고 독일어과, 그리고 프랑스어과, 그리고 중국어과, 그리고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예, 근데 우리 갈무리에는 정말 다양한 그런 과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러 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과는 나누어져 있지만, 일단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전체 인원수에서 1등급이 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과부터 이렇게 러시아어과까지 상대적으로 일본어과나 러시아어과는 지금 한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중국어과 같은 경우는 2학급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덕외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전공어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전공어를 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공어가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명덕외고에 어떤 전공어 과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현황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교과별 학업 성취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국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공어가 과별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전공기초 독일어 회화, 그다음에 러시아어 회화, 프랑스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외고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 같은 때 사실 다른 이제 일반고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과목들이 이제 아마 주요 과목으로 굉장히 이제 막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우리 외고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전공어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뭐 진학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런 전공어들에 어느 정도는 흥미가 좀 있어야 그래도 이 학교 생활을 그리고 이제 수험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어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괄호 열고 숫자가 지금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독일어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괄호 열고 6이라는 숫자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어가 조금 밑에 있죠.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3, 그리고 수학도 3, 그리고 영어도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단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몇 번 어떤 과목의 수업을 듣는지 그러니까 국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시간의 수업을 듣는 거고 상대적으로 전공어 보시면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전공어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전공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71.8인데 아마도 다른 그런 전공어들에 비해서 조금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내신 기출 경향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 선배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학업 성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 내실 기출 경향은 올해 확 달라진 학교가 바로 명덕외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가 평균이 92.3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국어 시험 난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근데 뭐 난도가 평이한 것도 있지만 이 명덕외고 학교 특성상 모든 학교 학생들이 뭐 다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전공어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등급 전쟁이겠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요 인근의 뭐 양천구 주요 학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강서 쪽의 그런 주요 학교들 그리고 마포 쪽의 그런 주요 학교들의 평균 편차를 비교를 해보면 보통 10점대 후반만 돼도 평균 편차가 매우 작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명덕예고를 확인해 보시면 네, 표준 편차가 7.1이죠. 예, 다른 과목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친구들이 평균 근처에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1점, 아니죠. 0점 몇이라도 이거에 따라서 정말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요 A, B, C, D, E 라는 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그 90점 이상이 A, 그 다음 8점 이상이 B, 7점 이상이 C 이런 식으로 이제 90점 이상, 8점 이상 요렇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정리해 놨는데 여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네, A, 그러니까 말 그대로 90점 이상인 친구들이 78.7%. 네.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난도 조절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쉬웠고, 그리고 좀 평이했던, 네.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를 좀 가시면은, 2학기 때는 그래도 한 2점 정도 평균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표준 편차도 여전히 7점대고요. 네, 그리고 90점 이상을 받았던 학생들도 73.2%.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결과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1학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네, 2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땠는지, 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학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네, 계속해서 네, 전공어의 각 비중들은 계속해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문학이 진행이 됩니다. 네, 1년 내내 문학 과목이 진행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평균도 91.2. 네, 여기는 1학년보다 표준 편차가 더 심하죠. 예, 6.5면은 네, 정말 네, 등급 전쟁.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1학년이나 2학년 모두 정말 네, 표준 편차 그리고 등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빡센 네, 그런 학교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 이제 2학기 때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뭐 90점 이상 같은 경우도 65.2%.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74.1%. 네, 정말 너도 나도 다 열심히 하는 네, 그런 학교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대학 진학률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 여기를 지금 보시면 최근 3개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진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고 특성상 외국에 있는 그런 대학교를 네, 진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이제 전문대 진학률,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학교 진학률, 그리고 여기 기타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괄호 열고 재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명덕예고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어떤 상위 대학을 꿈꾸고 요 재수를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들 열심히 좀 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학업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 예. 인근에 있는 마포구나 강서구나 그리고 양천구 서울시 그리고 전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우리 명덕예고 굉장히 네,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그러니까 4년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구나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여기 비해서는 네,
기타를 선택한 그런 비율도 다소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고 네, 잘 견뎌서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어떤 진학률을 네,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명덕예고에서는 네,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명덕예고에서는 네, 민현식 대표 저자의 요 신사고 교과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매우 충실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비고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우리 명덕예고에 배정을 받게 되면 네, 요렇게 생긴 모양의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과서 표지는 요렇게 지금 생겼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교과서가 천재박이고 그 다음에 메이저급이 바로 이 신사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교과서 지금 목차를 확인하시면 네, 1단원부터 총 10단원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덕예고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올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몇 개의 소단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범위가 다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 범위 자체에도 굉장히 충실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사고 교과서의 배치 특성상 지금 여기 보시면 2단원의 네, 두 번째 소단원이죠. 네, 요 단원이 이제 문법 요소라고 하는 그런 문법 단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단원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고 해서 고1 필수 문법 영역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 요게 지금 이제 문법 단원인데 아무래도 교과서 그 배치 특성상 2단원과 4단원은 네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단원에 속하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모두 여기에 있는 문법 요소 그리고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이 1학기 기말고사에 모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 때는 여기 앞단원에 지금 배치된 그런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굉장히 문법 어려워하죠.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런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명덕예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법 요소 그리고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이 기말고사에 모두 한꺼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네, 학습 부담감 자체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훨씬 더 네, 부담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진행되는 사실 요 6단원부터 10단원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뭐 고전 문법의 그런 중세국어나 이런 부분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시험에 반영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상에서 거의 몇 개의 소단원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명덕예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이라면 네,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 네,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내신 기출 경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학업 성취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1, 2학년의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예비고 2일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될 우리 친구들의 경우는 요 첫 번째 내신 기출 경향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전년도에 비해서 난도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아예 그 첫 국어 수업 시간에 그 국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명덕예고 시험은 뭐 시험이 아니었다. 그럼 선배들은 막 그저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도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시험 유형을 싹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네, 준비를 했고, 이제 그런데 올해 지금 이제 현재 고1 친구들이 정말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진짜 그야말로 정말 찐 매운맛을 본 거죠. 시험에서. 예. 전년도에 비해 난도가 대폭 상승을 했고, 네, 명덕외고 역사상 사실 전체 평균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60점대 중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도 70점대 초반이 전체 평균이었는데,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목차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문법의 총 3영역이 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또 시험 문제 난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60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정말 1등급을 받았다라고 친구들이 연락을 줬을 때 진짜 정말 저도 같이 정말 눈물이 날 뻔했던 네,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런 봤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이제 A 90점 이상을 받은 그런 친구들의 비율, 아마 네, 올해는 그런 일이 이제 2학기 때도 아마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출제 경향을 지금 바꿔서 뭐 2학기 때는 선생님들이 좀 너무했다, 2학기 때는 조금 더 쉽게 내겠다라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네, 명덕외고 시험 자체가 뭐 1학년 그리고 2학년 모두 굉장히 조금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도 변화가 심한 그런 학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교과서 목차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우리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수업 시수 자체가 많지 않지만 굉장히 학습량도 많고 시험 범위도 방대한 그런 학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범위뿐만이 아니라 학평 기출,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2개년 학평 기출이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는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3월, 요게 지금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됐었고요. 올해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그런 부담을 조금 줄여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올해 6월만 네,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2학기 때도 꾸준히 네, 반영이 될 거고, 아마 이제 우리 입학을 하게 될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그런 시험 범위고, 요건 명덕외고의 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학교에서 발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에 네, 반영이 돼서 이 부분까지도 모두 네,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습량의 끝판왕.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학평 기출이나 이 현대시 같은 경우는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네, 이 학원에서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게 다 연계가 됩니다. 사실 학습량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요 세 번째 말씀드릴 이 수능형 문항이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년도에 비해서 난도가 대폭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교과서 내의 어떤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우지 않은 그런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적용력, 그런 것들까지 이제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요 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항들이 다수 출제돼서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고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명덕외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오는 요 텀에 굉장히 정규 수업의 그런 중요성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갈무리에 다니고 있는 그런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정규 수업에서의 그런 모든 문학 수업 내용, 그리고 문법 수업 내용, 그리고 우리 평소에 매주 모의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지금 예비고를 준비하면서 이 모의 과제 45문제를 매주 풀어야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명덕외고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의 과제나 이런 연습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밑바탕이 될 겁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네,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요 국어 실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문항의 길이도 길고, 네, 수능형 문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요구 조건들도 굉장히 많고, 네, 깐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배들이, 이번 뭐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네,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이번 그 명덕예고의 올해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명덕예고까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잘 듣고 계신지 네, 채팅창에 네, 1번 한 번씩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이제 이화외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화외고 같은 경우도 네,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네, 여학생들이 네,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덕예고 같은 경우는 남녀 공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남학생, 여학생. 그런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졌을 때 좀 여학생의 비중이 큰 학교가 명덕예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네, 온통 네, 여학생들이 있죠. 그만큼 욕심이 많은 친구들, 네, 굉장히 꼼꼼한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저도 이 이화외고를 지도를 하면서 정말 필기, 정말 여왕들 모여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뭐 학교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무리에서 내신 대비를 해봐도 정말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학교 현황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명덕예고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전체 인원수가 네, 상당히 적죠. 예, 지금 그래서 1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네, 아까 명덕예고가 각 학년당 10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네, 모든 학년이 지금 6학급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네,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네, 아무래도 학급 수가 적다 보니까 네, 평균 학생 수는 네,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등학교에서는 총 학생 수, 요게 굉장히 등급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126명이 지금 1학년에 네, 재학 중이죠. 예, 그럼 여기서도 한번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예, 지금 총 126명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가 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원수입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1등급을 받게 될까요? 네,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몇 명일까요? 네, 주연쌤도 한번 풀어주세요. 몇 명일까요?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반올림을 하면 네, 5명이죠. 예. 주연쌤, 계산하시기가 어려운가요? 아마 네, 충격을 받으셔서 이 답변이 없으신 건지 네,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명덕예고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아까부터 정말 답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닉네임이 요 학교 명하고 번호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여기 채팅창에
학생 이름하고 요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네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0300님 아우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까도 그 명덕외고 그 인원수 여쭤봤을 때 제가 네 네, 김승균 학생한테 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일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일 먼저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톡강에서는 뭐 온라인 간담회 등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갈무리 리덕이나 뭐 체크체크에서도 이렇게 잘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갈무리가 팡팡 쏩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네 정말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네, 굉장히,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예, 좀, 너무 이제 등급, 1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학교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질까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근데 그만큼 그래서 정말 등급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래도 이 명덕외고나 그리고 이화외고 모두 굉장히 학업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열심히 꼼꼼하게 정말 이 3년을 잘 견디면 네, 그만큼 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비율도 높은 학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학업 성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외고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전공어가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명덕 외고에 비해서는 전공어가 좀 심플하네요. 네, 영어과 그 다음에 독일어과 그리고 프랑스어과 그리고 중국어과 이렇게 지금 4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학생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명덕외고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뒤로 넘겨서 우리 성취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전공어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외고 특성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명덕 외고에 비해서는 그런 단위수나 이런 부분들이 네 다소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고이기 때문에 이런 전공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화외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하고 이제 전공어 시험이 같이 겹친다. 그러면 정말 친구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면 전공어도 엄청 중요한데 또 이제 국어 시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국어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명덕외고하고 단위수는 동일합니다. 네, 3이라고 써있죠. 일주일에 네, 3시간 네,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75.2 그리고 2학기가 74.6인데 아까 그래도 명덕외고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평균이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적정한 그런 난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명덕외고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9.2 10.0이면 여기도 거의 그야말로 등급 전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근처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A 부분, 네, 90점 이상이죠. 예, 90점 이상이 지금 4.3%. 네, 2학기도 동일하네요. 네, 그만큼 90점 이상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점수대가 가장 많이 모여 있냐면 지금 요 70점대, 네, 43.2, 그 다음에 36.7,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7, 80점대 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요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렇게 국어 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같은 경우는 네, 2학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의 과목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2학년은 1년 내내 문학 과목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2학년, 그러니까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문학 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네, 평균은 84.4. 1학년 때보다 다소 높죠. 예,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전히 작습니다. 네, 등급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에 비해서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요 80점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 그리고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이화외고의 경우 독서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과목명은 독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고2에 올라가서 사실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독서 지문들보다는 그냥 거의 배우지 않은 그런 어떤 외부 지문들이 독서 과목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독서 어떤 독해력, 그다음에 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79.8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등급을 받기가 조금은 빡센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시면 자, 진학률이죠. 예,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화외고 그리고 이제 마포구, 서대문구, 그 다음에 양천구, 서울시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아까 이제 명덕외고하고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률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문대를 가는 그런 친구들의 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명덕외고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권을 꿈꾸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았는지 기타 비율이 다소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명덕외고나 그리고 이화외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잘 견뎌내는 것이 좀 힘든 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 진학률은 다른 어떤 강서나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나 양천구나 이런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점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화외고 1학년에서는 어떤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금성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천재박이라든지 뭐 신사고나 요런 교과서들을 굉장히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금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서 거의 채택률이 굉장히 없을 정도로 낮은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출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화외고에서는 사실 이 교재 목차가 거의 의미가 없는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지금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교과서의 어떤 그 비중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거의 뭐 시 2개, 뭐 소설 1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요거 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준비를 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1 교과서 외에 부교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21년 1학기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사용이 될 그런 부교재 그리고 2020년도 1학기 그리고 작년 기준 그 재작년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교재들에서 시험 범위가 반영이 되고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외고는 정말 이제 계속 지도를 하면서도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 자이스토리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2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부분들을 항상 시험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학생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풀어오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교에 제출하고 요런 그런 과제도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인의 지혜라는 요 교과서 내에서 이제 문학 작품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런 문법 내용 플러스 이제 수능 국어에서 필요한 그런 문법들이 매 시험마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학교 국어 수업에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과서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 평소의 국어 실력을 다른 어떤 학교에 비해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대비는 저희 갈무리에서도 함께 내신 기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비중보다는 이런 부교재. 네, 그래서 정말 좀 이화외고를 나는 정말 이화외고만 정말 꿈꾼다. 그러면 이런 자이 스토리, 이런 이제 고1 학평 기출 이렇게 문제집 모아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는 것도 네, 이화외고를 지원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교재들의 그런 사용 비중이 높은 학교라는 점, 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반영된 네, 기출 경향을 한번 살펴볼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교과서 비중이 매우 적고요. 네, 모의고사나 이런 기출들이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간, 기말 각각 총점이 20점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화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에 이제 몇 점 받았는지 쌤한테 문자 보내 그러면 이제 해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뭐 어떤 때는 40점인 경우도 있고 만점이, 그 다음에 이제 20점인 경우도 있는데, 정말 저도 처음에 이화외고를 맡았을 때 친구들한테 문자를 받았을 때 쌤 저 19점 몇 맞았어요, 뭐 18점 몇 맞았어요, 막 20점 맞았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평가하고 함께 네, 이제 이게 더해져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외고를 지원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학부모님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예.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총점이 20점, 30점, 40점. 그러니까 그 집필고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총점이 아예 내 시험지에도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그 영역별로 굉장히 그런 외부 교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좀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문항의 형태도 이제 보기를 활용한 그런 모의 형식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지만 다른 어떤 독서나 문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난도는 평이한 네,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공부하는 그런 어떤 시험 기간에 그런 학습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굉장히 평소에 그런 어떤 수능형 문항에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친구들이 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학이 아니라 네, 이제 독서와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매 시험마다 기출 6회분 범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예, 제가 잠시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매 시험마다 약 20개의 지문이, 그러니까 독서 지문, 영역별로 뭐 기술, 과학, 이런 부분, 사회 이런 부분들이 한 20개의 지문들이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문학 플러스 독서 지문 20개.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서 외의 그런 다양한 영역들. 그러니까 사실 고1에서 이제 주 그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문법은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중세국어 문법 요소. 요 네 가지가 이제 고1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문법의 주요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외에 뭐 형태소,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문법들까지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문법 전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법 전 범위라는 것은 네, 수능 국어에 반영이 되는 그런 문법의 모든 내용들이 요 1학년 때 집중적으로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문학, 독서, 문법 모두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명덕외고도 마찬가지고 이화외고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갈무리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정규 수업의 그런 내용들이 정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몸소 느끼게 되는 그럼 아마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실력을 많이 쌓아두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외고 기출 경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그런 설명 내용입니다.